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권이다라고 말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무슨 중도보수야, 중도 진보는 몰라도 이런 말도 있고, 무슨 소리야, 진보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잘한다 잘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중도보수 발언 갑자기 왜 나왔는지, 또 이 발언이 끼치는 맥락은 무엇일지 한번 우선 싱크부터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민주당 정체성이 좀 바뀌는 걸까요? 자주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말 갑자기 사실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거 되게 사실 본인은 엄청 고민을 했겠죠. 저게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들 조금 놀래기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선 누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실까요? 정치학 박사님. 맞아. 정치학 박사님? 네, 말씀해 주세요. 야, 이럴 때는 정치학 박사가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 발언 자체들을 그냥 이런 이념 논쟁으로 저희가 공격할 이유는 하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은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헌정 수호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이념 가치를 다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을 지킬 수 있는 다수의 연대와 연합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소위 이 극우 집단들에 맞서는 우리들의 하나의 가치 연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가치 연대들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폭넓어야 된다. 폭넓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유럽 같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소위 진보와 보수가 연대해서 국우를 고립시키는 정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예를 들면 이념적 지형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헌정 수호 연대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까지 아우르는 아주 강고한 다수연합 시스템, 다수연합 유권자 연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를 갖다가 우리의 입장은 중도 보수에 가까워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훨씬 더 폭넓은 연대를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야, 갑자기 왜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이야? 왜 이래?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이다. 네. 다른 상황에 소위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넓은 연대를 만들기 위한 발언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너 보수였어라고 문제 제기하는 건 상황에 대한 이해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논쟁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들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극복해 왔던 과정입니다. 자, 우리 그 시청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김상현님, 민주당이 보수로 들어가기 잘한 거다. 네, 신호승님, 중산층 확대 정책, 그리고 미래 청년 위주, 서민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이것과 연결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가령님, 요즘 극우 좀비들 빼면 전부 보수 아닙니까? 나라 질서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셨고요. 조이님, 자꾸 이런 콘텐츠는 분란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또 의견도 주셨고요. 크리에이터님, 중도 보수가 맞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실용주의 애국이죠. 네, 그리고 레식스님, 진보와 보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냥 합리적인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좀 비슷비슷한 이런 의견에 좀 동의를 사실은 하는데요. 네, 지금 김 박사님이 거의 정답을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보 보수 아시다시피 굉장히 상대적 개념입니다. 18세기, 19세기 쭉 거슬러 가봐도 토리, 휘그당, 자코벤 등등등 하면서 좌우 진보 보수에 대한 건 계속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도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지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333이든 343이든 여러 이제 우리 지형을 놓고 이제 따지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자기들 스스로 극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제 공백이 생기고 이만큼 지평이 넓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땅 따먹을 영토가 넓어졌죠. 그걸 왜 남하게 그냥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정답은 민주당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와 미국의 민주당 당원 당규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미국의 공화당보다도
거꾸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 당원 당규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념적 스펙트럼과 여러 가지를 보면 네. 그러면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를 관통하는 단어를 하나로 대보라 이러면 저는 진보 보수 좌우가 아니고 실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실용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나머지 정치적인 것에서의 진보 보수 그리고 어떤 우리가 액션 현장에 이어지는 정책적인 것에서의 실용 이 부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넓어졌어 우리가 다 커버해야 된다. 굉장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서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또 참여연대는 중도 표심 얻겠다고 서민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활동가들 내지는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은 니네 진보인데 왜 자꾸 중도 내지는 보수로 들어가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보수 쪽에서는 야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 표 깎아먹잖아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 서로 좀 세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전에도 이 방송에서도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개혁적인 보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특히 이제 보수를 참칭했던 국임당이 이제 해체 정당이 돼야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그런 외연 확장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다만 이게 선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념적 테두리 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새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즐겨보는 오랜 프로그램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좀 이해받고 싶고 향후에 이 대선 전국의 파고를 넘으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이 메시지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할 거면은 정책을 가지고 보수지와의 뭐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던진다거나 했을 때 그 확장성이라든가 진위가 좀 전달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사실 지금 현대 정치학에서 저는 국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의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념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지금 현대 정치에서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정책을 보면 대단히 극우적인데 동시에 그 정권에서 대단히 극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공존한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그랬지만 최근에 더 심화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샤말레온처럼 흑묘백묘론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실용성 차원에서 그야말로 막 흔들면서 다양한 정책적 그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것저것 막 분파된 이해 집단 모자이크처럼 갈라진 국민들 하나하나 이렇게 포섭해 나가는 것이 옳고 저들이 봤을 때 그래서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어떻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질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리님께서 그리고 이문지님께서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니까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논란이 있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QKGKLELS님 모두가 국민을 위한 발언입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유리할 때는 말씀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자 이거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올 수 있다면 괜찮은데 네. 지금 당 안팎으로 공격하려고 다 이제 하이에나들이 이를 막 벌리고 있는 이빨을 갈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념 논쟁의 의제를 던져줄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전략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네. 것이죠. 자, 저는 다 이제 정치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법학이니까 이 수치적으로 좀 계산해 볼게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벌써 나왔군요. 예, 국민이 우선이다. 근데 왜 제 눈에는 제목이 그걸로 뭐 다른 제목으로 보이더라고요. 당선이 우선이다. 이래 보이더라고요. 자, 이 정치는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선 후보는 숨 쉬는 것조차 계산해 주신다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대선 후보를 한번 봤는데요. 네. 우리 대선을 하게 되면 뭐 가서 뭐 오뎅도 뭐 어묵도 먹고 뭐 해장국도 먹지 않습니까? 이분이 딱 그래요. 나는 약간 나이가 들어서 이걸 잘못하면 흘리면은 내 나이 들은 것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해장국을 약간 식혀서 달라는 그런 대선 후보도 있어요. 미리 참모대로 조율을 하죠. 조율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수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고 지금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입니다. 즉 보수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니까 지금 보수는 오른쪽으로 더 치중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중도 보수가 지금 빈 곳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새날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나는 이 방송 나와서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는 실용주의다 아니면은 국민을 위한 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죠. 아니 그러면 이쪽에 진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보는 원래 우리가 집토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집토끼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명 한 명 1대1로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으면서 진보와 보수가 나눠졌는데 여기서 보수가 오른쪽으로 쫙 가니까 빈 곳이 생기거든요. 네. 우리 옛날에 땅 따먹기 한 적 있죠. 탁 쳐가지고 땅 따먹기 할 때 아마 그런 계산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작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슬러 가 보면 제가 2024년 2월 7일 날 저를 영입하면서 영입 세레머니 생중계되고 있는 현장에서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민생, 경제, 우리의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뿐이다. 이미 작년, 벌써 이제 만 1년 전에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안 그러고선 저를 왜 영입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를 들어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께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거 월권이라든지 당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분들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정체성이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보수 정당에 있을 때 개혁 보수라고 이미 여러 저기에서 채널에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미지적으로 이분들이 과연 저보다 더 보수적인 느낌으로 온 적 많지 않아요?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하는 아이덴티티, 당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보수라 그러면 보수가 되는 거고 진보라고 하면 진보가 되는 겁니까?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내는 정책 이런 것들을 봐야죠. 진짜로 예를 들어서 보수 극우가 좋아할 박수칠 정책을 진짜 내는 것이냐 등등을 봐야죠. 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DJ가 정말 그 어려운 와중에 IMF를 딛고 굉장한 어떤 가치적인 지금 이분들이 말하는 거에서 당의 정체성 확립하는 그 단계까지 갔는데 DJ가 펼친 정책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대단히 보수적이죠. 대단히 보수적이었죠. 보수적이에요. 네. 특히 경제에 관한 한 완벽히 실용에 가깝게 이렇게 와서 지금 오늘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를 확보를 해놨죠. 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워딩에 있어서의 보수 진보로 일률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논쟁거리로 삼는다. 대단히 보수 진보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취약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좀 뭔가 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아까 김부겸 의원 얘기했지만 김경수 전 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 정체성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진성준 의원 정치 이념 성향은 중도 보수가 맞지만 당은 진보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말을 누가 믿겠냐. 중도 보수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은 호적까지 파서 중도 보수를 침범하고 우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보수 진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자기네 거 뺏길까 봐 사실은 자기네 지지자들 그거죠. 뺏길까 봐 네. 지금 계속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진보 쪽에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린다 정체성이 뭐 이런 주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논쟁이라고 봐요. 저는 이 논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른 논쟁을 벌였을 때 소위 탄핵 세력, 그러니까 소위
탄핵이 아니죠. 뭐죠? 그 내란 세력을 막아내고 우리 헌정 체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이런 논쟁들을 우리를 폭넓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언제 민주당이 이런 논쟁을 해봤습니까? 따지고 보면. 네. 그다음에 제가 민주당 당원 교과서를 만든 필자 중에 하나예요. 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건데 1955년도를 민주당의 기원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 진보부터 합리적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시대마다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합리적인 보수다, 온건한 보수다라고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외형을 상당히 넓힌 측면들이 있고요. 이건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소위 이 레이거니즘, 대처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신보수주의,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진보주의자들이 다 예를 들면 추락을 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근데 이때 소위 클린턴과 그다음에 블레어가 제3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흥묘백묘론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경제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고 사람이 변했는데 어떻게 진보가 과거의 가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얘기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은 경제에 매우 강해야 돼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만들어냈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방식을 통해서 민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유연성들을 발휘해서 훨씬 더 폭넓은 다수연대를 만들어내고 그 다수연대가 다시는 이런 극단적인 보수가 등장하지 못할 만큼의 정치적 지형들을 확인해내는 것이 저는 지금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다소 이 시점이나 매체나 여러 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왕에 이제 이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논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재명식 리더십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사실 저희 뭐 기자나 논평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그 결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특유의 개인 돌파, 그 정면 승부, 그리고 국민을 믿고 몸을 던지는 행동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어차피 이걸 한번 싸움을 벌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 실력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면 우리가 지켜보면서 응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맞는 얘기죠. 네. 국제정치 전공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를 자기들이 개념 규정하고 자기들 국익에 우선이 되면 무조건 실행을 하고 하는 일종의 이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오 컨서버티즘이 이제 쓸고 있단 말이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냥 실용이에요. 네.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재명 시대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네오 리버럴리즘 왜 못합니까? 그만큼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한테 실용적으로 이익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아젠다를 던졌다. 이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없음님, 이름 없다고님께서 민주당 중도보수 정당 맞고 원래 그게 민주당의 자리였어야 했던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보수가 친외세 반민족주의를 표방합니까? 민주당이 중도보수 민족주의 정당으로 가는 게 훨씬 맞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이분 말씀에 동의하고 여러 패널분들 말씀 동의하고 사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이념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저는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보수라고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는 분들 지금 현재 보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그 극우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거 태극기 흔들면서 성적이 흔드는 거 도대체 나는 태극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성적이를 왜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흔들면서 막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네들의 표현 방식은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저는 이런 식의 이 막무가내의 행동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보수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그런 짓 절대 안 한다. 게다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재를 무시하고 법원을 지금 방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게다가 법치주의 입만하면 법치주의 주장했던 그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내란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대로 된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탄핵이 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수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고 실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보수 이런 얘기 중도 이런 얘기는 완전히 대척이 되는 진보와 대척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실용주의 관점을 가진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념으로 너무 갈라서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좀 이 시기에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네, 흔하지 않은 생각합니다. 논쟁이니까 제가 네. 뭐 말문 터진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논쟁을 별로 유튜브나 뭐 할 이런 기회가 방송에 없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자 보수 그렇게 뭐 윤석열도 강조하고 그랬던 그 보수의 가치 가장 대표적인 가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노블리스 오블리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이 부분인데요. 그들이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버렸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버렸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실천한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이 그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보면 보수를 장악하고 가는 거죠. 네, 코코님께서 우리나라의 진보당 새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블루 아이즈님은 어제 영상 봤으면 이렇게 논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원래 방송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래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국제정치 전공하신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국제정치 전공하셨어요? 왜요? 아니 너무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아유 왜요? 아니, 농담이고요. 국제정치 전공하셨어요? 네, 그랬네요. 아, 우리 박사 논문도 쓰셨잖아요. 박사님이에요? 네, 와 한미동맹 대단하다. 가지고 오. 저 전문 학교에 썼습니다. 네. 김종욱 박사님은 저는 한국 정치 그다음에 정치 사상 이런 이쪽으로. 한국 정치 네. 정치사상. 우리 박사님은 저는 청년 일자리 정부에서 실행하는 청년 일자리의 효과성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아 저는 저 야. 논문 검증도 받았어요. 변희재 저는 안 씨가 물어봐요. 변희재 씨가 여쭤보고. 논문 뭐 저 표절이라고 연대에다 찔러가지고 어. 1년 동안 검증 받았어요. 변희재 씨가요? 네네. 변희 씨는 그래서 왜 저는 그러는 합법적인 박사입니다. 검증 연대? 받으셨어요? 아, 저 때는 검증이 있기 전이었거든요. 변희재한테 받으셨어요? 아니 변희재 씨가 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변희재는 자기는 박사예요? 아니잖아. 아닙니다. 근데 왜 자기가 그런 걸 얘기했어요? 저는 500페이지짜리 논문을 썼어요. 어떻게 500페이지를 표절합니까? 멍청하지 그게. 자, 표절하면 걸려요. 우리 말씀해 주세요. 아니, 본인이 박사님이에요? 아, 예, 저는 이제 범죄학을 전공했죠. 범죄학 박사요? 예, 예. 야. 법학이죠. 여기 다 내분다 아주 박사. 대단한데? 아니 그럼 범죄학 박사면 이수정 교수한테 받은 겁니까? 뭡니까? 아, 저는 그렇죠. 대파개파 안 해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주로 예전에 저 뭐고 그걸 많이 연구했죠. 저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네네네. 연쇄살인, 체인 머더스라는 것도 했고 네. 그런 걸 많이 연구했었죠. 야 진짜 채널님 난 1000페이지 썼어요 이러시는데 나만 아니군요. 저는 석사입니다. 저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학력 인플레가 심하다는 걸 다시 맞아요.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 상황이고요. 저는 2007년도에 학위 받았습니다. 나는 박사가 94학번인데 나는 박사 수료만 2개예요. 예. 진짜 언제쯤 박사학위를 받을지.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명박사 있잖아요. 명박사. 핵심이요. 있잖아요. 이런 그 이념이 아니라 먹사니즘 잘사니즘이에요. 맞아요. 대단히 잘사니즘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사니즘은 양면을 얘기해요. 근데 잘사니즘은 부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DJ 정신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서민과 중산층들을 더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갖다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의 성장, 혁신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땐 민주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져왔던 방식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 필요가 없다. 잘 살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안 그래도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 이렇게 좋아하시던 비서관 한 분이 계세요. 정모 비서관님인데 그분도 예전에는 학생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여기에 들어온 사람을 전부 다 운동권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라서 우리가 이념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정부가 바뀌면서 이념의 갈증은 해소됐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실용주의다. 그때부터 벌써 그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실용주의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 대중에게는 지지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걸 갖다가 너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이 잘 사는 쪽이라는 목표를 두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해가지고 그쵸. 가는 게 맞지. 맞아요. 왼쪽으로만 계속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예, 저 어디고 저 대왕벌에 빠져 죽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변화하는 세계라든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동적으로 변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니 길을 가다가 앞에 커다란 돌뿌리가 있는데 계속 직진만 하면 돌뿌리 맞아 죽으라는 네.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먼저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우리 옛날에 왜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치욕을 당했습니까? 서방에 대한 이 문물 개방 같은 것들을 타이밍을 못 맞추고 계속해서 잘못된 쇄국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중도다 보수다 뭐 다 듣기 싫고 다 싫고 그냥 대한민국 좀 잘 살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영업자들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불 꺼진 가게들 다시 불 좀 켜고 거리에 사람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주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저는 그러면 아무나 다 좋다.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